안녕하세요. 고막 여친입니다. 벌써 구독자 100명 이벤트 11번째가 되었네요. 아마 책은 거의 반쯤 읽은 것 같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책에 꽤 많은 내용을 들려드리고 있답니다. 저도 어제는 세이노님께 감사의 메일을 썼어요. 현재 베스트셀러 1위의 작가님이다 보니까 아마 저처럼 메일을 쓰는 사람도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에는 저도 용기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굳이 그런 걸 해서 뭐해 라고 생각을 하고 뭘 하는 거에 있어서 주저주저함이 더 많고 그러다 보니 무엇을 생각하고 행하는 것보다 생각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더 많았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상대방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 어떤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다면요. 요즘은 상대에게 민폐가 되지 않는 선에서 제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은 말은 하고 살자라는 사람으로 바뀌었답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도통 댓글 없는 조용한 채널이라 어떤 분들이 이 글들을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신지 궁금하기도 하답니다. 이 화창한 봄날 예쁜 꽃들과 아름다운 시간 보내고 계시기를요. 있는 놈들은 돈을 어디에 얼마나 펑펑 쓸까? 사람들은 흔히 있는 놈들은 돈을 펑펑 쓴다고 믿는다. 하지만 그저 일하는 것이 취미이거나 그저 돈 모으는 것이 유일한 즐거움인 부자들 중에는 10,000원 한 장 쓰는데도 바들바들 떠는 사람들도 있다. 과연 한국에서 최고 부자들은 돈을 어디에 얼마나 펑펑 쓸 수 있을까? 우선 최고급 주택을 구입하는 데는 얼마나 들까? 2004년도 발표 국세청 기준시가가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의 가장 큰 100평형대보다도 더 비싼 강남의 힐데스하임, 트라움하우스 같은 160평형대 이상의 공동주택 내부시설은 특급 호텔 수준 정도이지만 적어도 내 기준으로 볼 때는 언론에서 보도되듯이 요란 뻑적지근한 곳은 전혀 아니다. 강남의 유명 주상복합 아파트의 펜트하우스들은 전망이야 좋지만 천정 높이가 아파트 수준 정도밖에는 안 돼서 내가 보기에는 답답했고 환기도 신통치 않아 나 같은 흡연자에게는 그저 그럴 것이지만 어쨌든 최고 좋다는 아파트들의 가격은 40억 원대이다. 나 같으면 그 돈으로 수년 후 외환 자유화가 완전히 이루어진 뒤 뉴욕 맨해튼에 투자하겠다. 참고로 나는 부동산 투기를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아파트 청약이라고는 하지도 않았었고 관심도 없었기 때문이다. 아파트나 주택은 한 채 이상 가져본 적이 없다가 2000년도에 주상복합 아파트 하나를 경매로 사서 전세를 놓았고 2005년도가 되면 주택이 하나 더 늘 예정이다. 오피스텔이니 뭐니 하는 것은 가져본 적도 없고 구입한 적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동산 부분에서만 100억 원이 훨씬 넘는 돈을 벌었는데 대부분 경매로 번 돈이다. 열심히 공부해서 경매에 참여한 것이 부동산 투기는 아니지 않은가? 아참, 욕먹을 짓을 한 번 한 적이 있다. 용인에 농지를 샀던 적이 있는데 도대체 주민등록을 위장 전입하고 농민 흉내를 내지 않으면 합법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등기를 하지 못한 채 고민하다가 위장 전입하는 것이 내키지 않아서 그냥 팔아버렸는데 이게 이른바 미등기 전매이다. 양도소득세를 안 냈으니까 말이다. 서울에서 내가 직접 가보았던 최고급 단독주택은 시가 100억 원이 넘었지만 지금은 빌라를 짓고 있고 몇몇 재벌 회장들의 주택은 40억 원에서 70억 원 내외이다. 메르세데스 벤츠 마이바흐 자동차는 수입을 한다면 80억 원대의 수준이지만 자동차 구입비는 회사에서 처리하고
그 뒤 몇 년간 감가상각으로 처리하거나 리스로 구입하여 그 경비를 비용으로 처리하면 된다. 최고급 골프장 회원권은 5, 6억 원 수준이지만 이것도 법인에서 처리할 수 있다. 최고급 별장은 20, 30억 수준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을 법인에서 처리하려면 법을 위반하여야 한다. 가족 생활비는 어느 정도 들까? 1년에 몇 억 정도면 뒤집어 쓰지 않을까? 자, 또 뭐가 필요할까? SK그룹의 고 최종현 회장이 예전에 한국에서 자산이 50억 원 넘게 되면 사는 모습이 다 비슷해진다고 말했다고 하는데 부동산 가격 상승을 반영하여 지금 가치로 계산하면 100억 원 정도 될 것 같고 내가 생각해 보아도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2022년 12월 국민은행에서 발간한 2022 한국 부자 보고서는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보유한 개인 4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물인데 그 부자들이 생각하는 부자는 총자산 100억 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고 최종현 회장이 말한 사는 모습이 다 비슷해진다는 수준의 재산 금액을 내가 지금 가치로 다시 계산한다면 총자산 500억 원 이상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여기서 생활비나 자동차를 제외한다면 있는 놈들이 돈을 펑펑 쓰는 1차적 대상은 부동산이나 회원권이라는 사실에 주목하기 바란다. 그것들은 소비라기보다는 투자의 대상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있는 놈들이 경제적 투자가 아닌 목적에서 개인 돈을 펑펑 쓰는 소비적 분야는 아마도 자기 취미생활일 것이다. 골프에 미치면 몇천만 원짜리 골프채 세트를 사고 난에 미치면 난 한 촉에 1,000만 원도 주고 젊은 여자에 미치면 집도 사주며 음악을 좋아하면 나처럼 억 이상을 오디오 시스템에 꼬라박고 그러는 것이다. 젊은 여자 좋아하는 것은 취미생활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내 주변의 백만장자들을 살펴보면 어릴 때부터 풍족하게 살았고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각부 2세들이 이쪽에 밝다. 예를 들어 내가 아는 51세 어느 각부 2세는 아직도 여자 2명에게 따로 살림을 차려주고 요일마다 찾아가는 여자가 다르다. 정력도 좋아. 하지만 내가 아는 어느 50대 각부 2세는 근검 전략으로 살아오신 아버지의 영향으로 철저히 절약하며 사는데 내가 종종 그에게 하는 말이 자식 좋은 일만 시키지 말고 돈 좀 써라이다. 국내 어느 유명 재벌 2세는 여러 대의 최고급 스포츠카들을 갖고 있는데 모두 관계회사의 자산이며 내가 어리짐작으로 계산하여 보아도 10몇 억은 되는 것 같다. 10억 원짜리로 조금은 뻥튀기가 되어 알려진 어느 수입 스포츠카가 국내에서 팔렸다고는 하지만 좀 의심스럽고 자동차 같은 것이야 회사에서 처리할 수 있으므로 개인 돈의 소비라고 보기는 어렵다. 어쨌든 무슨 취미이건 간에 그것도 몇 년 해보면 시들시들해진다. 미국 로체스터대 심리학가 리처드 양 교수는 상품을 통해 더 많은 만족을 추구할수록 발견하는 것은 더 적어질 뿐이며 만족감은 반감기가 짧고 빠르게 사라진다고 하였다. 소유주가 주는 만족감은 곧 사라지는 기쁨이라는 말이다. 더 이상 소유하고 싶은 것이 없을 때 부자는 허탈해진다. 나 역시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음악 감상을 좋아하기에 처음에는 오디오를 업그레이드 시킬 때마다 행복해 하였다. 그러다가 억대의 오디오로 바꾸었더니 얼마 안 가 기계 자체에 대한 관심은 시들해졌다. 30대에는 처음으로 벤츠도 샀다. 그 당시에는 수입 자동차 세금이 지금보다 훨씬 많았었기에 상당한 돈이 소요되었다. 그런데 막상 그 차의 뒷좌석에 처음 앉고 나서부터 몇 개월간 우울증에 시달렸다. 왜 내가 우울증에 걸렸을까? 더 이상 갖고 싶은 것이 없어졌던 것이다.
수천 년 전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던 솔로몬 왕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고 탄식하였던 이유도 소유가 주는 기쁨이 종식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허탈감과 공허감을 극복하지 못하는 돈은 그 소유자의 삶에서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만다. 괴테의 말대로 가진 것이 많다는 것은 그 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무거운 짐일 수도 있다. 소유가 주는 만족감을 채울 만한 것이 더 이상 없게 되면 권력이나 명예에 집착하기도 하고 더 큰 자극과 쾌락을 찾아 도박이나 마약의 유혹에 빠져드는 경우도 있다. 중요한 것은 갖고 싶은 것이 없는 부자 수준이 되면 소유 자체에 대해 어느 정도는 초월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백화점에서 수천만 원씩 주고 밍크코트를 사거나 명품 쇼핑에 열을 올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것이냐고? 쇼핑하는데 돈을 펑펑 쓰는 사람들이 진짜 부자일 리가 없다. 공허감 때문에 쇼핑 중독에 걸리는 부자들도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돈을 피땀 흘려 벌게 되면 자장면 한 그릇 사 먹는 것도 아까운 법이고 부자가 되려면 우선은 구두쇠 같은 소비 자세를 갖추어야 하는데 그런 소비 생활이 부자가 되었다고 하루아침에 낭비적으로 바뀌지는 않기 때문이다. 돈을 펑펑 쓰는 사람들은 대부분 2세들과 졸부들이며 그들의 낭비벽을 비난하면 안 된다. 그들이 돈을 써야 돈이 돈다는 경제 원칙을 잊지 말아라. 미국의 백만 장자들은 10여 년간 연구한 토마스 스탠리 박사와 윌리엄 댕코 박사가 이웃집 백만장자에서 부자들의 공통적 요소 중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밝힌 것 역시 그들이 수입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생활을 하여 왔다는 사실이다. 자동차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백만장자들의 54.3%는 갖가지 정보를 토대로 가장 싼 가격에 차를 구입했고 그 가운데 3분의 1 이상은 중고차를 구입했다. 이런 사람들이 쇼핑을 하는데 돈을 펑펑 쓸 거라고? 천만의 말씀이다. 몸을 치장하는 명품들을 구입하는데 열중하는 사람들은 졸부이거나 연예인이거나 아니면 검은 돈을 손에 쥐게 된 높은 분들이거나 인생관 정립이 전혀 되지 않아서 소유물을 통해 자기를 나타내려는 사람들일 뿐이다. 부자들은 자신의 경제적 독립을 꿈꾸며 꼭 필요한 것만 구입해 왔기에 부자가 된 사람들이고 이러한 태도는 부자가 되고 나서도 잘 바뀌지 않는다. 돈을 더 벌어도 특별히 쓸 곳도 없으므로 바둥바둥 되지도 않는다. 부자들은 오직 여유 자금을 부동산이나 주식 중에서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투자할 뿐이다. 부자들 중에는 짧은 기간에 고수익을 노리는 단타 매매자는 찾아보기 힘들다. 분양권 전매로 단기간에 프리미엄을 얻을 생각도 하지 않는다. 투자 대상을 고른 뒤 장기적으로 그저 묻어둔다. 아이러니하게도 부자들은 그래서 돈을 더 번다.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소유 자체에 대해 초월적인 투자 태도를 배워야 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소유 자체가 주는 만족감을 더 추구하고자 투자하기 때문이다. 부자들은 이미 소유한 사람들이니까 그런 초월적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천만에 부자들이 부자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사치를 즐기고 소비를 왕성하게 하였다는 말을 나는 듣지 못했다. 모두가 다 자기 수입 수준보다 덜 쓰고 살아온 사람들이 부자들이고 나 역시 마찬가지다. 다만 나는 부자가 된 이후부터는 돈을 쓰는 편이다. 죽을 때 공동묘지에서 부자 유령으로 소문나고 싶은 생각은 없으니까. 참고로 이웃집 백만장자에서 연예계나 스포츠 스타들과 인터넷 경제로 부자가 된 경우들은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당신이 보통 사람이라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읽어야 할 책이다. 부자들에 대한 책을 읽을 때에는 언제나 백만장자들의 현재 생활보다는 그들이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배우는 것이 좋다.
토마스 스탠리의 다른 책, 백만장자 마인드는 이웃집 백만장자를 보완하는 면이 강한데 지나치게 통계적이다. 아주 부자가 되었을 때 가장 나쁜 점, 감탄이 사라진다. 2009년 11월 15일 온야스 모임에서도 비슷한 말을 했었는데 10몇 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는 나이를 더 먹어서 그런지 아니면 나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감탄이 더욱더 사라진 듯 싶다. 부자는 검소하면 안 된다. 2000년 초에 100만 원짜리 주문 도시락이 시판되기 시작하자 모든 신문에서 그 사실을 보도하였다. TV에서도 앞다투어 보도한 내용을 보니 은재 케이스, 은수저, 10만 원짜리 전복죽, 캐비어 등으로 만들어진 도시락이었다. 뉴스 프로그램에서 인터뷰에 응한 시민들의 반응은 밥을 굽는 사람도 많은데 IMF를 벌써 잊었느냐는 것이었다. 기자들도 그렇게 합세하였다. 한 장에 7,000원 한다는 금방 명함이 나왔을 때 역시 언론과 시민들의 반응은 떨다는 분위기였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언제나 호화사치품에 대한 질타가 빠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 내용은 4천만 원대 밍크코트, 3,500만 원대 사슴털 코트, 1,000만 원대 악어 가죽 핸드백, 프랑스제 300만 원대 라이터, 외제 자동차 등이 잘 팔린다는 천편일률적인 것이다. 그리고 아직도 부유층들이 정신을 못 차렸다, 한심하다, 그런 돈들이 세금이나 제대로 낸 돈인지 세무조사해야 한다 등등의 논조가 언제나 나타난다. 그러면서 졸부들의 허세성 소비 생활에 서민의 꿈이 짓밟힌다. 졸부들의 무절제한 행태는 어려움 많은 이웃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게 되고 일부 불만 계층의 극단적인 행동까지도 유발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대기업의 오너들이 30평도 안 되는 작은 집에서 살며 타의 모범을 보이는 일이 허다하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더불어 산다는 공동체 의식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 등등의 논조가 뒤를 잇는다. 2000년 3월 정주영 명예회장이 집을 옮겼을 때 20년은 좋기 넘었을 듯한 옷과 가재도구들, 12년 된 국산 17인치 TV가 언론의 칭송을 받았다. 부자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언론의 논조였다. 그런 논조에서 본다면 나는 전혀 검소한 부자가 아니다. 예컨대 나는 해외 출장 시에 1등석을 주로 탄다. 가족 여행에서도 그렇게 한다. 호텔 역시 나는 최고급만 이용한다. 그런 나에게 사람들은 종종 이런 말을 한다. 세계 최고의 부자 빌 게이츠는 비행기를 탈 때 3등석을 탄다네? 그럴 때마다 내가 하는 답은 이것이다. 빌 게이츠는 자가용 제트 비행기가 있지만 저는 없습니다. 일본 대기업 오너들이 30평도 안 되는 작은 집에서 산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을 한다. 일본의 평수는 전용 면적이다. 우리식으로 하면 40편 이상이다. 일본 대기업 오너들 중에는 큰 집에서 사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 일본의 유명 휴양지를 가보면 전부 부자들의 별장들이다. 한국의 재벌 총수들이 소박한 자택에서 살고 있다는 어느 신문의 기사를 보고 나는 실소를 금치 못했던 적이 있다.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서류상으로는 사는 곳과 실제 사는 곳이 다른 사람도 많고 서류상으로는 한 채만 사용하지만 사실은 세금을 피하면서 두 채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으며 겉으로는 소박한 양옥처럼 보이지만 지하에 엄청난 시설이 되어 있는 경우도 내가 알기 때문이다. 나는 아주 오랫동안 일요일 점심은 언제나 농심 너구리 라면을 먹어왔지만 내가 평상시에도 그러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말라. 나는 때로는 한 끼에 1인당 수십만 원짜리 식사도 거리낌 없이 먹으니까 말이다. 언젠가 어느 금융회사 직원들과 점심을 먹게 되었기에 순댓국 잘하는 데 있느냐고 물었더니 아니, 순댓국도 드십니까?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내 참 기가 막혀서. 부자는 뭐 입에 금태 눌렀냐? 대형 PDP TV도 있고 초대형 프로젝터도 있지만 내가 욕실에 갖다 놓은 TV는 이웃집에서 버린 TV를 주워와 내 자신이 직접 수리한 것이다. 15년 된 세탁기가 고장나 서비스 센터에서 버리라고 했을 때에는 버리기가 아까워서 나 스스로 고쳐보려고 8시간 이상 씨름을 한 적도 있다. 내가 아는 어느 부자는 서울 잠실에 수백억 원대 빌딩을 순전히 보유 현금으로 건축할 정도로 부자이지만 식사는 잘해야 돼지갈비이다. 소갈비는 비싸서 평생 먹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술은 비싼 양주만 마신다. 내가 아는 미국의 어느 억만장자가 있다. 현재 나이가 80에 가깝고 삼성 이건희 회장의 개인적 친구인데 그 억만장자가 이 회장을 만나러 한국에 자가용 비행기로 딱 한 번 왔었을 때 이착륙에 필요한 서비스들을 내가 주선했었다. 그 억만장자가 개인 집을 짓는다고 해서 몇 번 가볼 기회가 있었는데 집은 별로 크지 않은데 정원에 있는 연못이 어마어마했고 뒷마당의 폭포가 완전 놀이공원 수준이었다. 그런데 그는 렉서스를 중고로 구입하였다. 거실 천장에 매달 샹들리에를 구입하러 프랑스까지 가서 경매장에서 수십만 달러를 주고 구입해오는 양반이 말이다. 이러한 모순된 소비 태도가 부자들에게 있음을 알아라. 부자들을 그들의 소비 생활 중 지극히 단편적인 면 하나를 떼어다가 평가하지는 말라는 말이다. 이런 잘못된 평가를 언론이 제일 많이 저지른다. 요즘 미국 부자들의 생각과 소비 패턴을 잘 보여주는 책은 미국의 저술가 데이비드 브룩스가 쓴 보보스이다. 그는 이 책에서 부르주아와 보헤미안을 합쳐 보보란 새로운 단어를 만들었다. 나는 보보스를 읽으며 정말 상당히 많이 크게 웃었는데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다. 부자들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읽어보라. 하지만 장담하건대 당신이 부자가 아닌 이상 공감을 하지는 못할 것이며 웃음도 나오지 않을 것이다. 책을 읽고 난 뒤에도 여전히 한국의 부자들은 미국 부부들과는 질이 다르다고 생각할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국의 부자들은 벤츠를 몰다가 티코가 끼어들면 건방지다고 티코 운전자를 마구 패는 족속으로 밖에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녀석들은 모두 졸부이거나 졸부 2세들이다. 나의 충고, 주변에 진짜 부자 한 명 없으면서 부자들에 대하여 아는 척 하기는. 어쨌든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다. 부자들이 검소하게 살아야 하고 돈도 쓰지 말아야 한다면 당신은 굳이 왜 부자가 되려 하는가? 지금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 중 아닌가? 우리가 잘 아는 동화가 있다. 어느 부자가 나무 밑에 금을 숨겨놓고 밤마다 찾아가 그 금을 보고 좋아하였으나 어느 날 도둑을 맞았다. 슬피 오는 부자에게 누군가가 이렇게 조언을 하였다. 쓰지 않고 보기만 할 것이라면 금이면 어떻고 돌이면 어떠냐. 돌을 파묻어 놓고 그것을 금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아니냐.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 복권을 사고 복권에 당첨되어 부자가 되면 하고 싶은 대로 다 쓰겠다고 생각하면서 돈 쓸 생각에 부풀어 잠도 못 이룬다. 그러면서도 부자들은 돈을 파묻어 두고 검소하게 살기를 바란다. 정말 골 때린다. 나는 부자들이 돈을 많이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쓰지 않을 돈을 모으는 사람이야말로 돈의 노예이다. 돈은 써야 한다. 한 달에 1,000만 원의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에게 그 10분의 1의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과 똑같이 소비하며 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요구가 아니다. 왜 자본주의 국가인데도 국민들 대다수는 공산주의식으로 경제적으로 똑같은 소비 생활을 해야 애국애족으로 생각하는지 나는 이유를 모르겠다. 한 달에 2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10만 원짜리 옷을 사 입었다면
1억을 버는 사람이 500만 원짜리 옷을 사 입는 것과 소비 비율은 똑같은 것 아닌가? 그래도 소비는 건전하게 합리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뭐가 건전한 소비인가? 낭비하지 말고 분수에 맞춰 하라는 것이 건전한 소비임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자, 그렇다면 그 낭비와 분수의 기준은 누가 결정하는 것인가? 한국 최고의 연봉을 받는다는 휠라코리아 윤윤수 사장이 2억 원이 넘는 벤츠 600을 탄다고 해서 그가 분수 넘치는 소비를 한다고 당신은 생각하는가? 아니, 왜 낭비의 기준을 당신 수준으로 결정하려고 드는가? 젊었을 때 노는 것도 모른 채 열심히 시간을 쪼개가며 잘 살고자 노력해온 내가 만일 놀기 좋아하고 편안한 것만 찾아온 수많은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수준의 경제 생활을 국민 정서에 따라 강제로 하여야 한다면 나는 너무나도 억울하다. 차라리 이민을 가고 말 것이다. 미국 니만 마커스 백화점 체인의 크리스마스 선물 카탈로그에는 2인용 잠수함도 있었다. 위에서 말한 내가 아는 미국의 억만장자는 집 뒤 정원에 놓을 집채만한 정원석들을 중국에서 가져오기 위해 아예 화물선 하나를 전세냈는데 그 돌들이 장난이 아니었다. 미국 부자들의 돈 장난은 상상을 초월한다. 한국에서는 부자들이 돈을 못 쓴다. 부자들의 돈이 사이로 다시 돌려지도록 하는 방법들에 대해 한국은 무지하다. 냉철하게 생각해보자. 졸부들의 허세성 소비가 서민의 꿈을 짓밟고 어려운 이웃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준다고? 왜? 심리적으로 그렇게 느끼게 만들었으니까? 그렇다면 천재는 둔재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으므로 처단해야 하고 미스 코리아는 다른 여자들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였으므로 처단해야 한다는 말인가? 일본 나가사키에 있는 세계적인 휴양지 하우스텐보스는 2003년에 부도가 나기는 했지만 네덜란드의 마을 풍경을 그대로 재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곳이다. 재정이 부족하자 그들은 인공운하 옆에 자가용 요트 정박시설도 갖춘 최고급 별장촌을 만들고 부자들에게 팔아 재원을 마련하였다. 영종도에 신공항이 들어설 때 나는 혹시나 바닷가에 그런 고급 단지가 없는지 알아보았다. 그때 내가 공무원들에게 들었던 말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했다가는 맞아 죽어요 였다. 나는 내가 굶어서 길바닥에 쓰러졌을 때조차 부자들의 소비에 대해 불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경험적으로 말해서 부자들의 소비 생활에 대하여 왈가왈부 말이 많은 사람들 치고 나중에 부자가 되는 경우를 나는 단 한 번도 본 일이 없다. 위화감? 단언하건대 그런 위화감을 침튀기며 언급하는 사람치고 자기 개발에 열심인 사람을 나는 보지 못했다. 우리나라 은행 개인 예금의 3분의 1은 예금자들의 0.3%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갖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자들이 철저하게 근검 전략하면 어떻게 될까? 그 돈들은 어디로 갈까? 아마도 많은 액수는 금융기관에 들어가 이자 소득을 증가시킬 것이고 그렇게 해서 증가된 돈은 증여세나 상속세를 제외하고는 모두 2세에게 전달될 것이다. 게다가 부자들은 세금이나 재테크에서 귀신들이므로 아마도 세금도 최대한 절세 혹은 탈세하는 방향에서 상속을 하게 될 것이다. 부자들의 돈이 사회로 환원되게 하려면 자선을 하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허세성 소비라 할지라도 돈을 쓰도록 분위기 조성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돈이 돈다. 돈이 돌아야 고용이 창출되고 투자도 이루어진다. 1억짜리 밍크코트도 팔려야 하고 40억짜리 아파트도 팔려야 한다. 그래야 부자들의 돈이 나누어지는 것 아닌가. 요즘 핫한 레스토랑의 경우 점심은 1인당 15에서 20만 원, 저녁은 30만 원 이상인 곳이 많다. 20년 전이었다면 아마 언론에서 엄청나게 비난하였을 텐데 잠잠한 것을 보면 부자들의 소비 생활에 대해 걸고 넘어지는 경향은
이제 많이 사라진 듯 싶다. 그런데 그런 곳들이 진짜 맛있느냐고? 부자가 되면 감탄을 잃어버린다고 이미 얘기했다.